송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줌마예요. 남자들은 정말 다 그런 걸까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여자 생각이라더니 나이값 못하는 남편과 결국 이혼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삼아 학원 선생님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벌이도 괜찮고 적성에도 잘 맞는 듯하여 졸업하면서부터 본업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학원 선생님 지인의 아는 사람이었나? 아무튼 몇 달이 건너서 소개받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직업이 은행원이라고 해서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저축은행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특별히 모난 것도 아니고 대화도 나쁘지 않게 통하니까 몇 번 더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저축은행이긴 해도 나름 은행원이라 그런지 벌이도 나쁘지는 않았고 절약 정신도 투철하더라고요. 물론 데이트하는 동안에 돈을 안 써서 저를 힘들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3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둘 다 혼기가 차기도 했었고 천생연분이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함에 있어서 크게 안 맞거나 서로의 가치관에 있어서 충돌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화려한 혼수나 예물예단은 생략하고 서로 모은 돈으로 반반해서 1억 5천짜리 전세집 하나와 남편이 쓰던 가전들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아마 남편의 지출은 결혼식까지였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양가 부모님 선물 좀 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물음에 남편은 마트에서 현지 과자를 사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마트에서 진지하게 가격 비교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대놓고 명품 브랜드를 언급하며 우리 엄마가 거기 가방 갖고 싶다고 했다니까 정색을 하며 시작부터 과소비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남편한테 우리 엄마 거만 사자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시어머니 것도 살 거라니까 남편은 여전히 강경했어요. 우리 결혼에 부모님 선물을 왜 사냐며 과자라도 사다 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 때는 남편이 짠돌이라는 생각보다 머릿속에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가 했어요. 신혼여행 때는 돌아다니면서 갈증나면 길에서 파는 그 나라 음료도 사 먹고 하잖아요. 남편은 숙소에서 항상 물을 떠서 나왔어요. 노점에서 사 먹으면 배탈 난다면서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편의점은 비싸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저에게 물만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식사는 현지 느낌을 강조하면서 대부분 노점이나 푸드코트만을 가자고 했죠. 이 사람이 혹시 짠돌이면 어떡하나, 결혼해서도 돈 아낀다고 날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신혼 때부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이도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거지 짠돌이가 아니라고 항상 되새겼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에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영양제도 산모들이 먹어야 하는 걸로 콕 찍어서 알려주면 성분만 같고 훨씬 낮은 함량의 저렴한 영양제를 사왔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잘못 주문했다고 이거 아니라고 알려주면 남편은 바비보약이라며 영양제는 보조적인 거라고 성분만 같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며 우겼어요. 다 플라시보 효과라면서요. 싸우면서도 우리 아이한테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싸구려 영양제라도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딸 떡볶이를 참 좋아해서 아딸에서 떡볶이랑 튀김 사다 달라고 하면 튀김은 몸에 안 좋다고 안 사오고 마트에서 냉장 쌀떡만 따로 사와요. 그리고는 집에서 고추장이랑 설탕 넣고 대충 만들어주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아딸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근데 남편은 떡볶이가 다 같은 떡볶이라며 그걸 안 사주더라고요. 치킨도 마찬가지였어요.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식자재 마트에서 업소용 치킨 너겟 사다가 튀겨줬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직접 음식도 해주고 다정다감한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 게임은 그 이후부터였어요. 어버이날 댁에 선물도 해드리고 식사도 사드리는 게 보통 아닌가요? 남편은 선물만 드려요. 예산은 12년 동안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두 분 합쳐서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버이날은 어버이가 주인공이니까 밥은 어버이가 쏴야 하는 거래요. 시댁에서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친정 갔을 때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어쩐지 결혼 전부터 남편한테 애틋함이 없다 싶었는데 아마 이런 문제 때문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와서 안 좋은 소리 하면 뭐하냐 싶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아끼면 좋지 뭘 그러냐며. 나중에 잘 모아서 너희 부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쪽팔렸어요. 아이 육아함에 있어서도 옷, 책, 장난감 등 죄다 주변에서 받아오더라고요. 어차피 한철 쓰고 버릴 건데 돈 주고 사면 아깝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못 참고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거냐고. 최소한 사람답게 살면서 아껴야 할 거 아니냐면서요. 남편은 별말 안 하고 통장을 보여줬는데 결혼하고 4년 동안 1억 5천을 모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데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집 사야 되지 않겠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도 그날은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 6살 되던 해에 제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것도 남편의 제안이었어요. 남편은 유치원에 가봤자 비싸기만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차라리 집에서 제가 아이를 직접 돌보라는 거였죠. 학원 선생님이니 초등학교 저학년 국영수 정도는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분명히 돈 아끼려고 하는 소리인 걸 알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가르쳐 놓으면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버릇도 들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며 주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경제활동이 없어지자 남편은 생활비도 줄여버린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독하게 아껴서 집 사자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 달 생활비라고 40만 원 주는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드디어 전세를 탈출하나 했는데 남편이 얘기하더군요. 조만간 부동산 조정이 오면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요. 그동안 알뜰하게 돈도 잘 모으고 했으니 남편을 믿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대출 끼고 사면 괜찮겠다 싶은 매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남편은 아직은 아니라며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죠. 근데 집으로 택배 하나가 잘못 배송되면서부터 저희 집에 균열이 시작된 거죠. 집 주소는 우리 집 주소가 맞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저희 가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되게 익숙한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뜯어보니 한약이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당황하며 그게 왜 그리 같냐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너무 수상했죠. 친구가 와이프 거 주문해달라고 했다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말에 제가 친정 갈 때 차를 써야 해서 친정 부모님께 드릴 물건들 차에 싣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는데 웬 여자 가수 앨범이 수백 장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걸 알았어요. 저희 집으로 잘못 왔던 한약도 그 여자 가수한테 보내주려던 거예요.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애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건지 1분도 안 되어 뛰어내려오더군요. 남편에게 트렁크 가득 실려있는 앨범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대답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한다는 변명이 친구 거래요. 그래서 남편 카드 내역을 보니 앨범만 200만 원어치씩 5번을 샀더라고요. 이미 대금도 결제되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우리 적금 통장 좀 보자고 했어요. 역시나 카드 대금 메꾸려고 저희 적금에 손을 댔더라고요. 앨범 안에 팬미팅 티켓이 임의로 들어있어서 그거 얻으려고 돈을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님한테도 안 사준 한약까지 사서요. 너무 열받아서 남편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찼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남편 트렁크에 있던 앨범들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실수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실수였으면 계획적으로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안 샀을 거예요. 그동안 저랑 저희 아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힘들게 생활한 거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했지만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던 남편과는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당연히 아이는 저랑 살겠다고 했고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해서 얼추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 보여달라며 몇 번 연락이 오긴 했는데 아들이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고 나니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양육비는 꾸준히 보냈었는데 3년째 되던 해부터 양육비가 끊겼어요. 없어도 아이 키우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알아보니
정신 못 차리고 가수 뒷공문이 따라다니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이는 뒷구멍으로 처먹은 건지 똥 밟은 건 밟은 거지만 그래도 재산 손실 없이 갈라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인이었던 저한테 쓴 돈보다 그 가수한테 쓴 돈이 많네요. 그런다고 그 가수가 남편 이름이나 알런지. 이제부터는 누구도 못 믿을 것 같은데 제 인생 참 팍팍해지겠어요. 필력이 부족해서 재미없는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